안녕하세요. AWS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벌 고객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는 혁신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형일입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퀘스천스 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포함하는 분석과 데이터 관리,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로벌 고객 사례로는 맥도날드의 사례와 다우존스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Q&A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시작된 2012년에 AWS 애널리틱스 서비스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시는 최신 기술의 서비스들로 데이터 이동에 쓰이는 아마존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로 아마존 S3가 있었습니다. 분석 부문은 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싱용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대규모 데이터의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한 아마존 EMR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 데이터 플랫폼과 서비스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AWS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분석, 블록체인, BI와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은 비즈니스 호구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거나 데이터를 사용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죠. AWS의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죠. 증가하는 규모를 생각해보면 데이터는 5년마다 대략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 데이터 플랫폼을 생각해본다면 15년 동안 데이터가 유지할 경우에 데이터 플랫폼은 1000배 이상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12년 전 하두비 출현하기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두비 사용된 이후, 일레스틱 서치나 프레스토, 그리고 스팍이 사용된 이후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분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많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도구가 많아진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부 그룹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고 관리되던 데이터가 이제는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통제의 영역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와 통제를 통해서 잘못된 접근을 막는 동시에 좀 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변화하는 IT 환경과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따르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관리 요구를 네 가지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는 개방형 표준에 맞는 포맷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픈 API도 제공되어야 하죠. 또한 데이터가 과거와 같이 특정 위치나 특정 시스템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적합한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데이터 증가에 맞춰서 데이터 플랫폼도 확장성을 갖춰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배나 그 이상까지도 확장될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보안 요소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접근과 운영에 대한 완벽한 감사 기능이나 접근 제어, 거버넌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얘기한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요소로 속도와 단순성, 확장성과 보안을 혁신한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현재 모습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죠. 최근 변화된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그 4가지 요소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근 새롭게 더해진 기능과 곧 출시될 기능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현재 제공되는 것들이고 일부는 곧 사용하시게 될 기능들입니다. 이제 이 기능과 개선사항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인 속도와 확장성, 단순성과 보안으로 분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 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최근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지난 2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향상된 것이죠. 저희는 그동안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10,000개 이상의 고객 환경에서 매일 2EB 이상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능과 기능의 향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속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실제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세 기능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도 궁금한 점입니다. 먼저 반복적인 쿼리의 경우에는 17배 이상, 일괄 삭제의 경우는 10배 이상, 단일 행사 비분 3배 이상, 커밋의 경우는 최대 2배 이상 성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두 실제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측정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성능을 개선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운영되는 모든 클러스터를 상세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쿼리 실행 시간이나 대기 시간, 동시 처리 등에 대해서 매주 리포팅하고 그 결과를 최적화에 사용합니다. 이런 성능이나 확장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콕패드라는 조리법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데이터 증가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인데요. 콕패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한 이후 데이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 문제를 겪지 않고 쿼리 성능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10개월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비용 증가 없이도 커밋 성능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쿼리의 성능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2주마다 있는 새로운 릴리즈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TPC DS 같은 업계 표준 벤치마크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TPC DS의 99개 모든 쿼리를 실행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6개월 전보다 3.5배나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 성능 개선 외에도 좀 더 객관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벤더들의 유사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업계 표준 벤치마크인 TPC DS, TPC H 쿼리를 3TB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를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TPC DS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했고 TPC H는 두 번째로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TPC DS는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중요한 점은 이런 표준 벤치마크의 결과가 아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실제 고객의 워크로드 성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워크로드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실제 워크로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특히 예약 인스턴스로 장기 사용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RI를 적용했을 때 연간 요금은 보시는 차트와 같이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에 있어 쿼리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쿼리 전체 실행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는 실행 시간 외에 대기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특히 특정 시간에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많은 쿼리를 실행함에 따라서 대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성능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자 저희는 쿼리 대기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사용자, 약 87%의 레드시프트 사용자는 동시성 이슈나 대기 시간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3% 정도가 평균 10분 정도의 사용량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 13%는 내부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릴 동시성 확장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동시성 이슈를 결국 겪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쿼리가 쿼리 대기 시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금 언급된 동시성 확장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성 확장이 활성화되면 워크로드에 따라서 증가하는 동시 읽기 쿼리의 처리를 위한 추가 클러스터 용량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는 이때 자동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동시 쿼리가 실행하는 경우에도 어떤 임팩트 없이 일관되고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워크로드의 실제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확장한다는 점이죠. 이런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클러스터가 확장이 되고 푸시다운 필터가 적용되거나 캐싱 레이어가 생성되는 등의 작업이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 중인 클러스터에서 발생되는 크레딧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용 중인 클러스터에서 24시간마다 동시성 확장을 위한 1시간 분량의 크레딧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크레딧이 필요할 때 자동 적용되어서 언제라도 일관되게 빠른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추가되는 워크로드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성 확장은 대부분의 레드시프트 고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누적 무료 사용 크레딧이 전부 소진하게 되면 추가로 확장 클러스터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초당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중요한 고객 중 하나인 옐프는 동시성 확장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 증가하는 워크로드의 변화에 동시성 확장 기능 덕분에 일관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동시성 확장 기능을 특별한 관리 작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분 내에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일래스틱 리사이즈 기능입니다. 만약 2개월 후 지금 데이터 크기를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당장 클러스터를 2배로 증설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확장하면 됩니다. 또한 2배의 크기에도 월간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은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ETL의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도 있죠. 이럴 때에도 이 일래스틱 리사이즈는 유용할 것입니다. 워크로드가 실행 중일 때도 필요에 따라서 AWS 관리 콘솔이나 API, CLI 등을 통해서 수분 내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별도의 클러스터로 복제해서 클러스터를 증설하는 방식인 클래식 리사이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전환 시간 동안 읽기 모드만을 사용하는 불편함이나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 또 사전 계획이 필요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래스틱 리사이즈로 이제는 최소의 전환 시간으로 몇 분 내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개선사항 중 단순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사용하고 운영하는데 복잡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단순성 개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조회하는 툴은 대부분 외부 클라이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JDBC나 ODBC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별다른 이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는 좀 더 편리한 쿼리 실행을 위해서 AWS 콘솔을 사용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쓸 수 있는 쿼리 에디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쿼리 에디터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생성 후 즉시 외부 클라이언트 없이도 손쉽게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콘솔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작업 없이 간단하게 쿼리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쿼리 에디터는 자주 실행되는 쿼리를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 View Execution 버튼을 눌러서 쿼리 최적화를 위한 쿼리 실행 단계별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인프라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최적화까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거나 완전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자동화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레드시프트 어드바이저가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어드바이저 기능을 통해서 운영이나 클러스터 구성과 관련된 맞춤형 권장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성능이나 운영 비용 최적화, 복사, 보관, 유지 관리와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클러스터의 성능이나 사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서 튜닝 가능한 요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기능들은 콘솔을 통해서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분산 구조, 즉 MPP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각 노드 내 슬라이스라고 부르는 부분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성능이나 리소스 사용 차원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워크로드를 잘 이해하거나 직접 분배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전체 슬라이스에 넣거나 키에 따라 분배하거나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죠. 이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디스크 사용률과 성능 향상을 고려해서 최상의 분배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해 드립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지능형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최적의 분산키를 추천해 주는 것이죠. 지능형 유지관리 기능은 고객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더 줄여줍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로 쿼리 성능을 개선하고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애널라이즈 같은 데이터 통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애널라이즈 작업을 명시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로 자동 실행하여 테이블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또한 업데이트나 딜리트에 대한 데이터 블록 최적화를 위한 정리 작업인 베큐um 작업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처리량을 위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WML의 동시성 설정 기능도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저장 프로시저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변환 로직이나 밸리데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곤 했습니다.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로직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죠.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저장 프로시저를 제공하여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쉽게 해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저장 프로시저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선은 확장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대규모 분석 플랫폼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인 데이터 레이크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로딩을 하거나 변환하지 않은 S3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동일한 표준 SQL과 BI 도구를 사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쿼리 엔진에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한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개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가능한 기능입니다.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파케이나 ORC, 에이브로, 그록, CSV 같은 오픈 데이터 형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파케이를 제외한 다양한 형식으로 S3로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요. 파케이 형식의 업로드는 곧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추가된 스펙트럼 리퀘스트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서 S3 데이터를 분석하는 성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확장성을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서점 관리자가 특정 책의 판매 예측을 해본다고 가정해보죠. 판매 예측을 통해서 몇 권의 책을 주문하면 재고 부담 없이 판매에 가장 최적화된 주문이 가능할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도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20개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있지 않은 많은 데이터는 아마존 S3에 있습니다. 문제는 20년 이상의
약 140TB의 제품 주문 레코드하고 1억 9천만 개의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데이터가 엑사바이트를 초과하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로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면 약 3분 내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압축이나 컬럼 기반 파일 포맷, 파티션 제거나 쿼리 최적화 등의 최적화 작업과 기술로 인해 얻은 결과입니다. 어떤 서비스에서나 보안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요소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도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된 보안 기능은 종단간 암호화와 키 관리 서비스인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컴플라이언스 인증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VPC 내에 있는 리더 노드 외에 컴퓨터 노드는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고속 네트워크 구간인 인터널 VPC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성능과 보안성 모두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AWS 레이크 포메이션과 통합은 보안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새로 출시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며칠 만에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핵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보안 관리를 좀 더 간소화시켰는데요. 레이크 포메이션과의 통합으로 레드시프트의 보안, 관리, 감사 정책 등을 중앙의 한 곳에서 정의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 중 마지막으로 가용성 향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대표적인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이나 운영 이슈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메인테넌스 윈도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저희는 지속적인 가용성 개선을 통해서 재시작 비율을 급격하게 줄여오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1년 동안 약 7배까지 그 비율을 낮춰왔습니다. 가용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지금까지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개선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고객 사례로 맥도날드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는 매일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7,100만 이상의 주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품군도 다양해서 약 6,000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약 1%가 매일 소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라면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되고 축적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맥도날드는 사업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기대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혁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앱이나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은 어느 비즈니스에서나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맥딜리버리나 우버이츠 같은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메뉴를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고 따라서 관리할 메뉴의 규모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맥도날드도 혁신을 하고자 했고 그 시작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플랫폼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 격리되어 있거나 확장성도 낮고 높은 고정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한 설명적인 수준의 그런 분석만이 가능했고 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 모델로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먼저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고 데이터 이동 필요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글로벌의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맥도날드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는 엑사바이트 혹은 그 이상까지 가능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분석 엔진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사용성을 갖고 있고 접근 제어와 거버넌스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맥도날드는 솔루션 선택에서 고려했던 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확장을 위한 탄력성과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서비스의 성숙도와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서비스 요소 등을,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이 가능한 점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선 플랫폼 자체가 웰 아키텍티드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AWS에서 정의한 웰 아키텍트들을 통해서 성능이나 안정성, 또 운영적인 요소들과 보안,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아키텍처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전문적인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품질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관리하고 검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에서 구축한 플랫폼의 데이터 플로우를 보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워크로드의 중심에는 모든 데이터가 관리되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AWS 글루도 있습니다. 분석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사용자별 워크로드에 맞는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즉, 운영 리포트나 대시보드와 같은 잘 알려진 워크로드의 경우를 먼저 보시면, EMR 같은 ETL 도구를 사용해서 변환된 정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BI 툴이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애드호크한 분석이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 작업은 셀프 서비스 워크로드로 분류가 되는데요. 애드호크 쿼리를 위한 아테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ML 사용자들은 EMR을 이용하기도 하고, AI ML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저장소도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환된 데이터별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우선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가 먼저 저장이 됩니다. 배치나 실시간 어떤 방식으로나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로직이나 비즈니스 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주제 영역별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원시 데이터는 한 번의 변환을 거쳐서 비즈니스 규칙이 적용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카탈로그가 만들어져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 피딩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액세스를 위한 서드파티 폴더를 따로 두는 것이죠. 원시 데이터와 주제별 혹은 처리된 데이터 영역, 그리고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저장소를 가지는 글로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데이터 레이크가 가지는 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규모의 데이터도 비용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에 적합하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S3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분석 규모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된 구조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분석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데이터 플랫폼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분석 유연성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엔진이 있습니다. 그중 운영보고서나 대시보드와 같이 잘 알려진 그리고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워크로드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사용됩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분석 결과들은 제품 로드맵을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되지 않은, 또 알려지지 않은 워크로드는 레드시프트가 아닌 아테나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아테나로 분석하는 것이죠. 결국 맥도날드는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와 같은 설명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예측이나 예방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업무를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월 단위나 주 단위에서 일 단위나 시간 단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더 빠른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은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 것이죠.
그 외 온디맨드 방식의 확장이나 사용 기반 비용 구조는 클라우드가 가지는 공통적인 장점입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 최적화를 보면 별도의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일시적으로 데이터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처리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 개선 외에도 셀프 서비스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싱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고 자동화하거나 빠르고 단순한 방식의 글로벌 배포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비용 관리 모델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글로벌 고객 사례로 금융 부문의 다우존스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매트릭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있기도 했고, 제한된 가시성으로 인해서 성과 데이터 활용이 미비하거나 고객 정보를 세분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었죠. 이는 결국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우존스는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몇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중요한 목표로는 기존 수익원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결국 데이터가 수익원 창출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면서도 운영 비용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플랫폼 구축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 최종 목표에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우선 동일한 저장소에 모든 고객 데이터를 액세스 가능하도록 단일 저장소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스냅샷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력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 세그먼트 분석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해서 통합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우존스의 최종 목표는 고급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는 네이티브 형식의 대규모 데이터를 원시 형태 그대로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회원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대규모 데이터 레이크에서 고객의 이해를 위한 필요한 관점별 분석을 하고자 했고요. 결국 애드옥 분석이나 셀프 서비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화된 형태의 데이터 마트를 구성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렇게 구성한 데이터 플랫폼의 전체 플로우입니다. 소스 데이터의 모든 로그를 데이터 레이크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표준화하고 AWS 글루로 카탈로그를 생성하면서 스테이징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계층을 만들어서 중간 테이블, 즉 데이터 마트에 집계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S3의 데이터 마트용 데이터를 최종적으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카피 명령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데이터가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저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빠른 최고의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외부 테이블로 정의해서 쿼리를 하면 됩니다. S3의 비용을 생각하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용보다 성능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S3의 데이터를 복사, 카피하면 되는 것이죠. 맞춤형 대시보드를 위한 분석 툴을 사용하는 것은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대규모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레이크와 집계된 결과 등이 저장되는 데이터 마트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같이 JDBC, ODBC 연결이 지원되는 경우는 원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쿼리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전과 지침 등은 레드시프트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우존스는 목표했던 데이터 레이크 구축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인데요. 우선 수집 데이터를 분석이 필요한 고객 데이터 레이크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예측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정지하기도 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변환 단계에서 데이터 일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12가지 이상의 다양한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개의 다양한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대시보드들은 더욱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의 규모도 118TB가 넘는 규모가 되었고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100명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은 데이터, 또 많은 사용자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한 데이터 이해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죠.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2012년에 출시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사용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우존스나 맥도날드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필라와 나스닥 같은 금융 분야부터 존슨앤존슨이나 필립스 같은 제조업, 그리고 소비재 분야, 여행, 교육,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인 서비스입니다. 사용 기업들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들과 글로벌 고객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알고 싶은 주제와 서비스를 위해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